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 이소미요. 이소미. 네. 36이요. 어림없어요. 어이 동아리. 동아리네. 완전 동아리.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롱을 열어보다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서류를 보고 이혼한 걸 알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난 장롱 열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있다는 줄 아니, 알았는데. 장롱 열었는데 그 서류가 왜냐면 아빠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날이 이렇게 뜸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4학년 될 때쯤에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빠가.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랑 데이트도 하고 엄마 몰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뭐 햄버거 먹으러도 다니고 아빠랑 이렇게 몰래 만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3일 정도 아빠랑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들리고.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딱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소미 아직 어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5학년 때인데 제가 딱 느낌이 뭔가 탁 오는 거예요. 아, 뭔가 아빠가 잘못된 것 같다. 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끊고 아빠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장례식장 영정사진을 보는데 진짜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아빠랑 큰엄마, 고모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차에서 온몸에 기름을 두르고 분신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신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분신 자살을 할 사람이 아닌 게 아빠가 어릴 때 쥐불놀이 있죠.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 깡통에 있던 불이 등에 들어가가지고 등에 화상 흉터가 되게 심하거든요. 소미야, 미안한데. 네. 근데 고민이 뭔지 알고 좀 아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빠 얘기 쭉 시작하는. 아니 이제 이 아빠 얘기를 이걸 듣고 나면은 네, 조금만 아빠 얘기가 조금 주제 없이 길어요. 그냥 아빠 얘기를 하니까. 아빠 얘기가 조금 아빠가 그렇게 해서 왜 편지 한 통 없이 그렇게 가셨냐고 생각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빠는 항상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제가 5학년 때 생리를 하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만나서 꽃다발이랑 케이크를 주면서 편지에다 성인이 된 걸 축하한다고 사랑하는 딸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섬세하고 자상하신 아빠였어요. 근데 너무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인데 뭐 유서 한 통 없이 가실 건 아닐 거다. 가실 수는 없어. 그 타살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의문을 품은 채 살아갔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 친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2022년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 네, 여동생이요. 근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결혼한다고 얘기 듣고 상견례 바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동생이 제부랑. 근데 그러고 1년을 둘이 같이 살고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2023년도에. 그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부재중 전화가 엄마랑 제부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부가 죽었어요, 처형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이틀 전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동생이랑. 근데 동생이 갑자기 죽었대요. 스스로? 네. 이유가? 그러니까 유서가 없었어요. 아니, 제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싸웠냐? 무슨 일이 있었느니 얘기는 없었고, 다만 제 동생이 애기 키우느냐고 힘들어 죽겠고 뛰어내려 죽고 싶은데 용기는 없어서 맨날 하루하루 죽을 병에 걸리고 싶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아이고, 산후우울증에 심했나 보다. 산후우울증이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그냥 한탄스럽게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장례식장
그때 제부한테 물어봤죠. 알고 보니까 같이 살았었을 때 자살 시도를 2번 정도 했었대요. 자살 시도를 2번 정도 했었대요. 그거를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다고 우울해 죽겠다고 했을 때 아유 조카도 있고 신랑도 있는데 얘가 죽겠어 하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넘긴 거죠. 근데 그렇게 죽고 이제 기일이에요. 이번 달 말일이. 제 생일날 조카랑 제부가 왔어요.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조카 엄마 돼줄 사람이 생겼대요. 기일도 안 돼서. 진짜? 네. 와. 저는 1년도 안 돼서 가족을 둘이나 잃은 거예요. 제 동생이랑 조카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나온 이유는 누구나 가족을 잃으면 슬플 수 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첫 기일도 안 돼서 새 가족이 생겼다고 이제 뭐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남같이 우리가 네. 최초야 거의. 네. 우리 소미 네. 고민이 뭔지 안 물어보고 이렇게 그 우리 사연자의 얘기를 길게 들은 적은 최초야. 왜냐하면 여기 보통은 처음에 와서 띵띵띵으로 나왔다가 앉으면 고민 얘기하고 짝 그걸로 바뀌거든. 오늘의 고민은. 네. 근데 아마 역대 최초로 이게 안 바뀌고 고민은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거가 고민이냐. 근데 그런 아픔으로 동생도 그렇게 갑자기 잃어서 슬픈데 그렇게 제부의 1년, 행동. 예, 1년도 안 돼서 제가 막 따졌어요. 자기는 제 아들만 생각하려고 한대요. 자기 아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런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새 여자가 생기면 응원도 해줄 거고 당연히 엄마 없이 자라는 것보다 새 엄마가 생기면 좋은데 저희 동생의 부재를 아예 말하지 않을 거래요. 숨길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만약에 보고 싶으면 이모가 아닌 그냥 자기가 아는 동생,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보라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억울하고 약간 분하고 분하지. 네. 분하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소미가 오늘 우리를 만나러 와서 본인의 이제 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소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 그 부모, 형제, 자식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해.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 그지? 네. 아마 아버님은 내가 볼 때 그래. 너 어린 나이에 너한테 굉장히 미스테리였을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소미가 모르는 큰 어떤 괴로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뭐 누가 해한 것 같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가만히 계셨겠어, 그분들이. 그지? 그런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생 문제는 아마 여기 오늘 오는 목적이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자살 충동이 자꾸 들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진짜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혼내야 돼. 그지? 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그 제부의 일은 우리가 불가항력이야. 네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제부는 남이야.
그래 남이야 그치? 원래. 저는 그냥 다만 첫 기일만이라고 아니야. 지나고 근데 말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1년도 안 되고 딴 사람을 찾을 수 있냐라고 탓을 할 수 있지만 뭐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소미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이야. 남이잖아. 조카도 이제 남이라고 근데 생각하고. 조카는 남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소미가 평생 키울 게 아니잖아. 네, 아빠랑 커야 되잖아. 네, 응? 네, 그리고 지금이든 언제든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지? 네. 근데 갑자기 뭐 어디 한 달에 두어 번 이모라고 오는데 우리 엄마랑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뭐 어떻게 애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지? 애가 그러면 어떻게 원래 내가 네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지. 어릴 때부터 잘 들어. 나는 네 친엄마가 아니고 난 네 새엄마야. 이걸 교육하는 사람이 있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미는 이제 거기 개입하면 안 돼. 네. 보고 싶겠지. 보고 싶고 또 우리 동생의 혈육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나 네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첫 기일에 너무 꽂히는데 소미 네 성격이라면 첫 기일 끝나고 얘기했잖아. 첫 기일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 첫 기일 끝나고 1년 됐잖아. 첫 기일 지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자를 만났다고? 그거는 평생 연장이고 달고 가는 거야. 정확히 아시죠? 그럼 다 아니까 야 이 일을 왜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미 너도 네 스스로한테 이소미라는 사람한테 너도 미안해해야 돼. 네. 네 삶부터는 조금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네. 노력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 소미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네. 가족이 먼저 떠난다는 거 네. 소미만 있는 일이 아니지. 그렇지. 나도 다 있지, 얘도 그죠.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두한테 다 있어. 그게 어떻게 가셨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슬픔이 달라. 슬픔엔 차이가 없어 정말. 그지? 슬픈 건 너무 슬픈 건 다 똑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나 너무 슬프고 열받고 그래서 나 삶에 의욕이 없다. 그러면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지? 네.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뭐 연애를 하던 다른 일을 찾던 네. 삶의 활력을 좀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래. 봤지? 이게 뭐야? 네 인생에 이렇게 대박 징조가 있다라는 거야. 행복하려고 노력하라고, 알았지? 네. 건강 되찾고 운동도 하고. 행복해. 네. 열받을 때 이거로 붙여. 열을 식히고 건강하게 살아. 네. 그래. 행복해. 네. 아이고. 이거 서장훈 보살님이 주신 건데 보살님들 얼굴 보면서 힘내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슬픔을 너무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긍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소미.